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트랜스포머블 리플렉티브 텔레스코프 키트를 사용한 에버터 파스티의 분광기의 개발 과정, 그리고 간단한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우주광기계 및 실험 수업,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와 함께 진행한 랩 인턴십 프로그램의 결과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TRT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RT 키트는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블 리플렉티브 텔레스코프 키트의 약자로서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했던 그 선형 기점 숫자가 제거된 3반사경 망원경 개발 과정에서 같이 발명된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기기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실험 모델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성능 테스트, 그리고 또 교육,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 키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듈러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 모듈,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그거에 붙어 있는 프라이머리 모듈과 세컨더리 모듈, 이러한 어떤 모듈 형태의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모듈을 제작하여 여기다 부착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TRT 키트 같은 경우에는 뉴토니언 형식에서 요 부경을 갈아 낌으로써 뭐 그레고리안식 그리고 카세그레인식의 세 가지 형태의 반사망원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어 그리고 TRT 키트의 전반적인 개발 과정과 그리고 간단한 성능 평가에 대한 것이 올해 2020년에 어플라이드 오피스의 논문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사진이 이제 차례대로 뉴토니언, 카세그레인, 그리고 그레고리안 형식의 이제 광학 설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구경은 150mm이고 이펙티브 포컬 렉스가 뉴토니언일 때 600mm, 카세그레인일 때 2400mm, 그리고 그레고리안일 때 약 3100m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에버트 파스트의 분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분광기는 이제 슬릿에서 다이버징하는 빛이 있으면 이거를 콜리메이팅 미러로 평행광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레이팅을 거쳐서 분산이 일어난 다음에 포커싱 미러를 통해 초점을 맺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콜리메이팅 미러와 포커싱 미러가 이제 모두 빛을 모으는 거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거울을 사용해서 만드는 분광기의 방식이 바로 에버트 파스티의 분광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TRT 키트의 주경을 요 콜리메이팅 미러 겸 포커싱 미러로 사용하여 에버트 파스티의 분광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사진과 같이 옵티컬 디자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에서 나오는 빛이 슬릿에서 나오는 빛이 퍼스트 다이고널 미러를 거쳐서 이제 프라임 미러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콜리메이팅 미러의 역할을 해서 평행광으로 빛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후에 그레이팅을 통해서 이제 분산이 되고, 그래서 포커싱 미러를 거쳐서 이제 카메라에 초점이 맺는 그러한 애플 퍼스티의 분광기이고요. 그레이팅은 300 그루브 그리고 4.3도의 블레이드 앵글을 갖고 있고 500 나노미터의 파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레이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텍터의 경우에는 캐논 550D 혹은 700D DSLR을 사용했습니다. 분광기의 스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프리 스펙트럴 레인지인데, 어떤 파장에서 이제 다음 오더로 올라가게 되면은 파장과 파장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치지 않고 관측할 수 있는 파장의 범위를 FSR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개발한 분광기의 경우에는 500 나노미터에서 약 275 나노미터 정도의 프리 스펙트럴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피션시인데, 거울의 반사율, 그리고 그레이팅, 뭐 DSLR의 QE, 그리고 DSLR이기 때문에 그 센서 앞에 붙어 있는 베이어 필터의 트랜스미션을 고려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거울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울을 3개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쪽에 붙어 있는 퍼스트 다이아고널 미러, 그리고 TRT 키트 주경, 그리고 세컨드 다이아고널 미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루미늄 미러의 경우에는 반사율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반사율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게 거울 실제 이제 글라스로 제작된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범위에서 90% 정도의 반사율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한 그 그레이팅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였고, DSLR과 베이어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피션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거는 DSLR의 QE였고요.
그 DSLL QE 때문에 타겟 웨이브랭스가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이제 광학 분광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작된 사진이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하얀색 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저희가 3D 프린터를 사용해 가지고 모듈을 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슬릿 박스라고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슬릿을 제작한 게 있는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제작이 되었고 이제 슬릿을 만들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앞에다가 붙여서 슬릿을 얇게 마스킹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슬릿의 폭을 측정한 결과 0.18mm 정도의 두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슬릿을 이제 적당한 위치, 이제 광축에 맞게 올리기 위한 이제 세컨더리 모듈을 제작을 하였고, 그리고 이 다이아고널 미러를 적정한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한 홀더, 그리고 지지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 그레이팅을 홀딩하기 위한 이제 그레이팅 홀더와 그리고 그레이팅을 로테이션 시키기 위한 로테이션 스테이지 이 두 가지를 역시 또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빛이 센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번 더 꺾어주는 세컨드 다이아고널 미러 홀더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이제 부품들을 조립하고 얼라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구조의 광학기는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정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슬릿이 제대로 정렬이 돼 있고 그리고 레이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팅이 이제 수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의 경우는 다른 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행한 방법은 이쪽 이 TLT 키트가 카세그렌이나 그레고리안식도 장착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저반부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경 뒤쪽에 있는 저반부에다가 레이저를 꽂고 이제 레이저가 요 선상에 놓이도록 같은 수평선상에 놓이도록 하여 정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순서대로 여기 있는 퍼스트 다이아고널 미러를 정렬을 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이 주경 위의 포인트 상에 빛이 가도록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레이팅을 적절한 방향으로 회전하여 우리가 포커싱 미러에서도 적절하게 위치하도록 그레이팅을 회전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이아고널 미러를 또 조정을 하여서 이 빛이 센서에 적절하게 도달하게끔 우리가 얼라인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 얼라인 진행해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사진처럼 사진의 중앙에 레이저가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팅된 분광기를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분광이 실제로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한 백색광을 분광을 해보았고 실제로도 결과가 잘 나옴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웨이브렉스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기체 방정관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온, 크립톤, 아르곤 방정관을 관측을 했고 모두 선 스펙트럼이 잘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네온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웨이브렉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진행하기 위해서 픽셀에 따라서 인텐시티 그래프도 그려보았고 실제로 웨이브렉스 캘리브레이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3차 다항식으로 피팅을 하였는데 보시게 되면 3차와 2차 하항의 개수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서 실제로는 이 위치에 따라서 웨이브랭스가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상태로 교육을 할 때 웨이브랭스 캘리브레이션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분광기에서 스펙트럴 픽셀 스케일은 약 0.49 수로퍼 픽셀 정도로 나왔고 650 나노미터에서 FSR이 325 나노미터로 지금 찍힌 부분을 보시면 약 10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제 325 나노미터의 프리 스펙트럴 레인지를 갖기 때문에 오버랩 되지 않고 잘 관측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졸루션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R이 이제 델타 람다 오버 람다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델타 람다를 이제 선의 풀 위스 해프 맥시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R이 약 7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배풀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분광기를 만들게 되면 TLT 키트가 지금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잡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배풀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배풀은 미러에 씌우는 배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빛이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빛이 닿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저희가 다 차단을 하여서 이렇게 배풀을 제작을 하였고요. 두 번째 배풀 같은 경우에는 미러 앞면에 앞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씌우는 배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각도의 빛이 그레이팅을 벗어나는 빛이 이제 닿지 않도록 센서에 닿지 않도록 요 배풀의 길이를 저희가 측정을 계산을 하였고요. 그 길이에 맞게끔 원통을 만들어서 배풀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배풀을 씌운 결과가 아래 이 결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특히 잡광이 많이 들어와서 불필요한 시그널들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배풀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서프레스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은 약 80% 정도의 잡광 제거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저희는 TRT 키트를 사용을 해서 그거에 분광기 모듈을 제작함으로써 에벌트 파스티의 분광기를 제작하였고 R이 약 700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렌스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리니어한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실험하기에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용 배풀을 제작하여 80% 이상의 스프레이 라이트 스프레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TRT 키트 본연의 어떤 사진 촬영, 그런 포토메트릭한 부분뿐만 아니라 별도의 키트를 제작함으로써 분광 부분에서의 실험 그리고 교육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주경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망원경에 보정 광학계를 장착함으로써 실제 천체 관측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퀄리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슬릿이 아니라 어떤 라이트 파이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관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